집을 봅니다. 가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집 잘 보는 하우스봄TV의 봉소장입니다. 2021년 11월이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12월의 첫날인데요. 그동안 우리 갈매 부동산들은 어떤 동향을 보였고 어떤 부동산 뉴스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브리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고! 그럼 2021년 11월 구리갈매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갈매동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던 갈매동 지도입니다. 현재 7개 단지가 거래가 가능하고요. 플러스 갈매동 부동산 뉴스 관련된 소식들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동향이에요. 현장에 대한 느낌은 저희 부동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을 살펴봤을 때는 10월보다 11월에 손님이 더 없었습니다. 12월 첫째 날인 오늘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너무너무 춥게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11월 기준금리 인상됐고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왔죠. 더불어서 주택시장 매수 심리가 꽁꽁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저희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갈매동 부동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별내 이마트 주차장 부지의 개발 계획들에 관련된 뉴스들도 지지난주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관련된 얘기 뒤에서 얘기 드리고요. 갈매천의 갈매동 이야기랑 벽화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오피스텔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투자방에서 많이들 관심들을 가지셨고요. 청약이 되게 성황리에 됐고 그 다음에 계약도 거의 완판됐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동향입니다. 2021년 10월 그리고 11월 현재 갈매동 아파트 거래량 추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월 달에 거래를 보시면 비발디가 6건, 아이파크가 4건, 스타일스가 4건, YCT 2건, 6단지 KCC 4건, 프로지오 1건, 더샵이 1건 거래가 됐어요. 도표로 보시면 비발디는 거의 똑같고요. 아이파크 줄었고 스타일스, YCT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프로지오만 좀 올랐죠? 그리고 더샵도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입니다. 심지어 거래 건수 11월 달에 보면은 거래가 아예 없는 단지들도 있어요. 물론 11월 거래된 게 다 마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는 반영이 되거든요. 현재까지 거래 건수가 없다는 거는 진짜 거래가 안 된 겁니다. 집계되면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스타일스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30평이 11월 1일 날 7억 9,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거래 신고가가 한동안은 계속 거래가 되면 신고가 갱신이 계속 이뤄졌었는데요. 최근에는 계약이 되면 신고가를 갱신하기보다는 조금 하락된 추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스타일스 30평이 이제 좀 높은 가격 7억 9,800 갱신하면서 계약이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갈매역 아이파크는 10월 16일 날 9억 9,500이 거래된 게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부동산 소식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11월에 기준금리 인상에 종부세 부담까지 주택시장 매수심리 꽁꽁. 11월 25일이었죠. 0.75%에서 1%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0.75%에서 1%, 그러니까 0.25%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제로금리 시대가 종결됐고 대출이자 부담에 매수심리가 위축됐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22일 날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이 됐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관망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 3%로 2억 원이라는 대출을 만약에 주담대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기준금리가 0.25%포인트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럼 연 이자 부담이 600만 원에서 650만 원으로 50만 원이 뛰게 됩니다. 여기에 내년 말에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 1.75%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올리게 된다면 이자 부담이 연 95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럼 600만 원이
950만 원 되면 연 35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매수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내년 1월에 DSR 규제가 강화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매매가 상승에 좀 지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랑 대출 한도 축소가 있으면 구매 수요가 조금 감소할 수 있고 대신에 당분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들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갈매동에 있는 아파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라던가, 좋아지는 호재, 그 다음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주택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갈매동 아파트 직접 오셔서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이하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거나 1억 원 초과의 신용대출이 있을 때만 개인별로 DSR 40%가 적용이 됐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규제 지역이랑 상관없이 모두가 총 대출 금액, 거기에 주담대, 그리고 신용대출, 그리고 마이너스,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 이런 것들이 총 2억 원을 초과하면 DSR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7월부터는 이제 1억 원이 된대요. 1억 원 초과 대출했을 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제2의 센터필드 진나 신세계 프로퍼티 별내동 프로젝트 미리 보기. 주거상업 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신세계 프로퍼티는 아직 정해진 것 없다라고 했대요. 일요신문에서 11월 24일자로 게재한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별내역 이마트 되게 포화 상태잖아요. 그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신세계 프로퍼티가 지난 5월에 투자자를 모집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거기다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했대요. 근데 이 신세계 프로퍼티가 뭐냐? 여기가 강남구 역삼동에 센터필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필드랑 비슷한 시설이 그 별내역에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필드가 뭔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되게 좋긴 하겠지만 부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미니미 버전인가 생각을 했는데 센터필드는 36층 높이의 오피스 타워래요. 역삼동에 있는 건.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에 레스토랑, 카페, 스파, 파인다이닝, F&B 시설들 되게 브랜드를 되게 엄선해서 아무래도 신세계 그 그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프리미엄한 상가들을 엄선해서 입점을 시켰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샵스 앳 센터필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층은 사무실이랑 호텔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뉴스에 언급된 것처럼 별내동에 센터필드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의 이제 아래층에는 상가가 들어올 거고 잘 구성된 조금 랜드마크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브랜드 이름 있는 상가들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쪽 부분에 상가 공실이 되게 많아서 사실상 상가들은 있지만 텅텅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세계의 센터필드가 잘 흥행이 돼가지고 갈매동에 있는 분들도 잘 놀러 가실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어떤 지역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냥 뻔한 상가 건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조금 잘 구성돼서 뭔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파워풀한 브랜드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별내역 여기가 개발이 잘 되면 갈매동도 같이 더불어서 지역적인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좀 더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갈매천 갈매동 이야기 벽화 완성이라는 뉴스입니다. 갈매천에 이제 예쁜 벽화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가 갈매중앙공원에서 갈매고등학교 쪽 방면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이게 지난 4월에 공모사업에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된 건데 주민들이랑 갈매고등학교 학생들 한 20명이 참여해서 벽화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같이 자란다, 마을은 더불어 함께 산다 라는 문구랑 함께 되게 꽃 그림 뭐 이런 것들 아기자기하게 잘 구성을 해놨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 가시면 뭐 공동체 정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가꾸면서 그런 정원을 꾸미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구도 좀 되어 있고 그래서 예쁘게 정원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라서 약간 조금 지금은 많이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그것도 잘 가꾸는 재미? 산책하시면서 물도 좀 가끔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오피스텔이 청약을 마감을 했고요. 지금 그냥 청약 마감한 날짜에 다음 날에 이제 계약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거의 다 계약서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녀분이 한 20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거의 계약금이 입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거의 지금 그래서 남아있는 물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분양가가 되게 비쌌어요. 84A가 7억 8,600. 그래서 8억 5,100만 원 선이었으니까 사실상 갈매에 있는 30평, 34평 아파트만큼의 금액이었는데 거의 계약이 된 거고 테라스 하우스는 맨 꼭대기층 테라스는 13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감이 됐다는 거는 관심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아무래도 전매 가능한 100세대 미만의 분양권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모델하우스 굉장히 혼잡했고요. 따따방도 있었고 초피 거래하는 뭐 채팅방으로 통해가지고 저렴한 거는 2, 300에도 처음에 나온 것도 있고 나중에는 1,000만 원 이상 거래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양가에도 별내역 초역세권 그리고 전매 가능한 분양권 얼마 나오지 않는 전매 가능한 분양권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들이 많이 나오겠죠. 또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또 내년에 실제로 그 분양권을 매도하시려고 했을 때 받아주실 수 있는 매수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혹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인 거 아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저희 전화번호로 갈매동 비발디 본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